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채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라는 거는 이제 구입할 때는 현재 가치 또는 이제 공정 가치로 분계 처리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내는 금액이랑 현재 가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부터 기록하고 분계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2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공채를 현금 50만 원에 매입하였다라고 나오네요. 근데 평가한 공제의 현재 가치는 28만 원이며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50만 원 중에서 28만 원이 공채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22만 원이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대변의 현금은 50만 원이겠고요. 자, 차량 운반구 22만 원, 대변은 현금 50만 원, 그럼 나머지 28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되겠지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요, 지금 제가 풀어드리긴 할 건데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는 거의 다 틀렸었어요. 좀 현금으로 낸 금액이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뭐 맞추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업무용 화물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6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일단 60만 원 냈어요, 현금으로. 그쵸? 근데 국채도 냈대요. 자, 잘 봐요. 지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했는데 국채도 액면가액으로 현금 구입했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구입한 거예요. 그쵸? 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채는 이제 공정가치로 봐야 된다 그랬는데, 현금으로 납부한 거를 보니까 액면가액으로 현금 구매를 했대요. 그렇죠. 그럼 일단 액면가액, 지금 딱 보니까 3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현금으로 총 낸 금액은 얼마야? 60만 원과 30만 원을 합쳐서 대변의 현금이 9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예요?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25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은 25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5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 5만 원 남은 거 우리 차량 운반구로 집어넣어 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앞에 취득세도 나왔어. 취득세는 애초에 차량 운반구, 그러니까 물건 값으로 포함해야 되니까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60만 원 차량 운반구랑 5만 원 차량 운반구를 더해서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65만 원이 되는 이런 식의 분계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얼마인지 끝까지 읽는 그런 좀 연습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이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의 국채를 액면 금액으로 현금 구입했대요. 여기도 똑같이 나오네요. 액면 금액으로 원래 쓰진 않지만 현금으로 얼마를 냈나 보니까 액면 금액으로 냈대요. 그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죠. 그럼 대변의 현금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면서 이 만기 보유 증권의 공정가액은 60만 원이다. 자, 공정가액은 60만 원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60만 원으로 분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와 약간 달라요. 뭐가? 지금까지 우리 2번, 3번 문제는 위에 보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한다 라고 나오는데 밑에 문제는 4번 문제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소리가 없죠. 대신 뭐가 나왔어요? 만기 보유 증권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죠?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면 40만 원이 남아요. 이 40만 원이 차량 운반구죠. 자, 차변에 사량 운반구 40만 원, 60만 원은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60만 원. 요거 두 개 합쳐서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요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채에 대한 문제풀이였어요. 공채는 요즘에 시험 문제도 좀 잘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요 8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거죠. 이제 상품, 제품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상품은 팔려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익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때는 차변에 상품으로 기록을 하지만 대변에 판매할 때는 상품 매출을 써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대변에는 무조건 상품 매출, 제품이 나오면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는데 판매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무슨 수리하는 용품을 만드는데 이 물건을 우리 회사 거가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썼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대변에서 상품 매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써야 돼? 그냥 상품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항상 대변에 상품 매출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상품이 오면 안 되겠죠. 이럴 때 표시해 주는 게 적요 8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대체한다. 적요 8. 그래서 상품과 제품을 구분하는데 원재료도 들어가요. 원재료라는 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이걸 원재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드는 게 제품이니까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도 판매 목적으로 구매를 한 거겠죠. 그래서 원재료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요 8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서 상품, 제품, 원재료가 뒤에 매출이 붙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대변에 오게 되면 그때는 적요 8번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 그러니까 판매가가 아닌 원가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지 예시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상품 500만 원을 현물로 기부를 했대요. 기부했다, 남한테 기부 왔다, 기부금 되겠죠. 차변에 기부금 500만 원, 대변에 상품 500만 원. 근데 뒤에다 뭘 썼어요? 적요 8번. 여기 뒤에는 안 써도 돼요. 그냥 적8 뭐 이렇게만 써놓으셔도 돼요. 표시만 해주세요. 그 다음 2번이요. 구매를 하고 보관 중인 원재료. 이거를 우리 공장 수선을 위해서 사용을 했대요. 요 수선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수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차변에 수선비 써주시고 대변에 원재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대변의 원재료에는 적요 8 이렇게 붙여주셔야겠지요. 그럼 3번부터 이제 문제 끝까지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상품을 이제 원가와 시가, 그러니까 구입가와 판매가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기준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원가로 합니다. 남한테 기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원가로 합니다. 왜? 판매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 150만 원, 대변에 상품 150만 원, 그리고 적요 8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적요 8 쓰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지금은 모아뒀기 때문에 굳이 안 쓰실 수도 있지만 개개별로 분계가 이제 나올 때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4번 문제요.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상품을 소실됐대요. 상품이 소실되어 가지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대요. 자, 불타서 없어진 거 이런 거 재해 손실이라고 하죠. 자, 차변에 재해 손실 1,500만 원, 대변에 상품 1,500만 원, 그리고 적요 8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한 개를 매출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뭐 원래는 이제 뭐 접대비 또는 뭐 거래처가 아니라 그러면 기부금 이렇게 쓰겠는데 밑에 보니까 견본비로 회계 처리하래요. 그렇죠? 자, 차변에 견본비, 대변에 상품을 줬으니까 상품 이렇게 하고 적요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문제 보도록 하죠. 당사에서 구매한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다 기부했다. 남한테 기부했을 때 원가, 시가 중에 원가 본다고 했지요. 차변에 기부금 130만원, 대변에 상품 130만원, 그리고 적요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요. 판매를 위해 구입한 상품이 있는데 이게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사용됐대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오랜만에 보네요.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시오 라고 했죠. 뭔가를 수리할 때 쓰는 비용, 수선비라고 하죠.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70만원, 대변에 상품 70만원, 그리고 적요 8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상품이 있어요. 원가, 시가 나왔어요. 남한테 기부하는 거 원가 원다고 했죠. 자, 국군 장병에게 위로했으니까 법정 기부금에 해당한다는데 그냥 기부금 쓰시면 됩니다.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상품하고 적용8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채 빼고 이번 파트에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용8 쓰는 거 간단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